정말 무서운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은 이게 이익이 어디까지가 핵심 이익인지 잘 모릅니다. 중국의 그 국가 핵심 이익을 정리하는 걸 보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 이게 중국의 국가 목표죠. 명확하죠. 언제까지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시기가 되면서 중국은 핵심 국가 이익을 국가 주권, 국가 안보, 국가 발전 이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의 국가 이익은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아까 보면은 미국의 뭐 사활적 이익, 뭐 중요한 이익, 부차적 이익 이렇게 순서를 두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순서가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국가 이익을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 가지 주권, 세 가지 이익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발전 이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 이익이 뭐냐면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핵심 이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팽창주의고 엄청난 그 욕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서해안에 뭐 이렇게 무슨 구조물 막 이것도 자기들은 그냥 발전 이익에 준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그런 이익이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분석도 안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중국의 이익론은 그래서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맥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외교, 경제, 군사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주권, 안보, 국가 발전이. 그래서 국가 주권을 보면 여기에 이제 타이완 문제, 신장 문제, 티베트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중국의 이익에 대해서 만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야,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을 자기들의 국가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도 약간 독특한데요. 러시아는 이게 국가안보 전략서에 8개의 장기적 국가 이익을 둡니다. 러시아인 보호, 근데 이 러시아인 보호가 우리처럼 국민 보호의 개념이 아닙니다. 러시아인이라는 그 슬라브 민족 전체에 대한 러시아인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영토 바깥에 사는 러시아인도 자기들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라는 게 계속 이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부터 쭉 보는데 여기서 보면 특별한 게 또 요겁니다. 전통적인 러시아의 정신과 도덕적 가치 강화, 러시아인의 문화. 이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요, 실은 이게. 푸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를 왜 싫어하냐면 고르바초프가 그 러시아의 어떤 그 소련의 강대국의 그런 것을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고르바초프 시대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 속에서 많은 문서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논의했던 편지가 공개된 것도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르바초프는 상당히 이제 그러한 그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구소련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 형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러시아의 옛날 스탈린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을 못 합니다. 근데 그것도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보면은 저마다 국가 목표는 어떤 나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란 범주 내에 국가가 지향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들을 이익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이익을 재반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지키고 이익을 확대하고 또 계속 그 국가 이익을 계속 버전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의 국가 이익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러한 것 문서들이 대부분 국가안보 전략서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국가 이익에 대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한국의 국가 전략 문서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가 목표와 국가 이익이 없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 목표든 아니면 목표를 두고 이익을 두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국가 이익을 두든 간에 이 체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 현재 정부가 이걸 만든다면은 그 오바마 정부처럼 국가 이익을 만드는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우리 과연 지금 뭐 안보만이 문제가 아니니까 안보적인 문제, 뭐 그냥 통일에 대한 문제도 과연 통일에 대한 국가 이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 아니고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실은 전자권 전환 이런 문제도 전자권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권 전환이 우리 국가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이익위원회 같이 이런 걸 만들어서 실은 분야별로 국가이익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 국가이익의 순서와 국가이익의 중요성에 따라서 정책적 수단을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과 함께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게 사활적 이익, 핵심적 이익, 중요한 이익, 부차적 이익 이런 걸 구체화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보호할 것인가 또 이제 전략적 대응 원칙도 정립하고 일관된 국가정책 시행 여건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국가 목표와 국가 이익을 명시한 가칭 대한민국 국가 2025라는 걸 NSC에서 결정을 하고 NSC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이제 NSC 상임위원회나 뭐 대통령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위에서 이거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에 송부하고 그다음에 모든 전략문서 상단에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매년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이루어지는 그 혼란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 이익이 발전하고 아까 이영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이런 국가 이익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